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이 귀농 혹은 귀촌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수도권으로 5만 7천여 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의 이슈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시사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의 출산과 양육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규석 캐스터 그리고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의 최선영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난 올해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어린이 비율이 1년 사이에 12.1%에서 0.4%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대로 가다간 인구 4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어린이 비율이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요? 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출생아 수 48만 명을 찍은 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2015년 이후로 급감해 2019년에는 30만 명, 2020년엔 27만 명으로 역대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2018년엔 OECD 국가 가운데 합계 출산율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일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 명을 넘지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은요, 심각한 지금 사회 문제로 다양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요,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엔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했고요. CNN 등 애국 언론에서는요, 양육비 부담이 저희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출생 잠정 결과를 보면요, 모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는 등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요, 청년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물리적, 심리적 과도한 경쟁으로요, 결혼을 기피하기도 하고요,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된 겁니다. 그동안 또 여성 목으로 주어지는 육아에 대한 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광주시의 출산율과 합계 출산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광주시의 출생아 수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엔 1만 명 이하인 9,100여 명, 그리고 2020년엔 7,300여 명을 출산했고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 0.81명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2021년 광주시는 출생아 수 7,960명을 기록하면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 대비 전국적으로 11,800명이 줄어든 가운데 광주시만 8.8% 증가하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건데요. 2015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6년 만에 반등하면서 뜻깊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사이에 출생아 수가 600명이 증가를 했는데 갑자기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를 시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시는요, 2019년부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 낳기 좋은 마음 편한 광주 만들기를요, 생애 주기별로 저희가 6단계 30개 과제의 지원 정책을 추진했고요. 이게 현장에 녹아들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광주형 그 일자리가 성공했는데요. GGM 광주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 산업 기반 구축도 좋은 일자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이나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가 실현되고 있는지 제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오늘날 대한민국 인구수를 표현할 때 늘 따라붙는 꼬리표 출산율 꼴찌. 수년 전부터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 꼴찌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고 인구 자연 증가 수는 2019년 7,500명대에서 2020년 마이너스 3만 2천 명, 2021년엔 마이너스 5만 7천 명을 기록하며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은 지금 출산율 올리기 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도 타 지역 인구 유출과 저출산 가속화를 막기 위해 방안을 모색한 끝에 2019년부터 관련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30여 가지 출산 육아 도움 정책 중에 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이라는 게 그냥 저는 이제 맡기는 거.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들이 이제 뭐 돌봄 이런 활동들이 어린이집에서도 있기는 한데 초등학생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통해 부모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다함께 돌봄센터. 광주시 출산보육과에 따르면 현재 15개 센터가 운영 중이고 총 285명이 돌봄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부부가 출산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주거 문제. 서울시사나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주거 형태나 주택 유형,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여부 등과 같은 주거 특성이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무자녀 가구가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임대주택과 평생주택을 추진 중인데요. 선운 2지구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을 1234세대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은 특별한 나눔을 통해 양육부모의 경제를 돕고 있는 가게도 있습니다. 장난감 대여해주고 이런 거는 저희 실제로 뭐 잠깐 쓰는 장난감인데 이게 대여를 해서 해주는 것도 난 좋은 것 같아요.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생겨난 출산 육아용품 나눔 매장 광주 출산맘 나눔 가게입니다. 현재 남구에 1호점이 개설했고 월 평균 340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데요. 기부와 교환, 나눔 물품 수는 15,700건을 넘어서면서 2호점 추가 위치를 공모할 정도로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핫한 곳입니다. 이외에도 광주시는 난임부부 지원, 임산부 근로자 고용 지원, 육아휴직 업무 대행 수당 지원 등을 포함해 30가지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광주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정책은 어떤 걸까요?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운영을 해봤을 때 전문성이 없어서 돌봄 서비스 이용하기 꺼려진다.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꼈고요. 아이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더 많은 프로그램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정책을 조금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몰라서 사용 못하는 것도 많아가지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모들은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양육비가 제일 들 것 같고 나가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만약에 좀 옆에서 같이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좀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둘째를 낳는 게. 근데 혼자서 이렇게 육아를 하다 보니까 둘째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듯 둘째를 낳을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한 아이만을 정성을 쏟아 양육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명한테 해줄 거를 한 명한테 몰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 개로 나눠질 거를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아이한테 더 집중해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출산 시대에도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합계 출산율 0.9명을 이뤄낸 광주광역시. 부모를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와 촘촘한 정책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는 물론 온 가족이 더 행복한 광주시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네, 돌봄센터, 주거 정책, 그리고 나눔 가게까지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영상에서 확인한 거 말고 다른 정책도 뭐가 있을까요? 네, 광주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임신 건강검진비 지원,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막달 임신부 가사 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출산 전후 고용주 부담금 지원, 또 육아휴직 업무 대행 수당 지원,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상과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으로 시민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도 나왔듯이 돌봄센터를 이미 알고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돌봄센터 이외에 광주의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시는요, 지난 2018년 출생아 수가 10,00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요, 돌봄의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돌봄의 인프라인 국공립집 어린이집 32개소를요, 올해까지 100개소까지 확대하고 공공보육 이용률을 40% 달성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동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장기 임차, 신규 사회복지법인 리모델링 방식을 통해서요, 96개소를 확충하여 현재 128개가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3월 저희가 기준 현재 우리 시 어린이집은 국공립 법인 직장 등은 272개소, 민간은 322개소, 가정 및 협동 어린이집은 389개소로요. 총 963개소로요. 공공보육용 이용률이 38%로 올해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으로요, 이용료가 무상 보육은 물론 차별 없는 보육의 출발점 평등 실현과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어린이집 외에도 부모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네, 우리 시는 이제 지난해 아이 낳기 좋은 마음 편한 광주 만들기를 추진하면서요, 목표를 출생아 반등으로 저희가 삼아서 모든 출생하는 아이들이 존중받는 아이 키움 지원 정책에 저희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가 아이가 출생하여 성장기까지 안전한 성장기 돌봄 체계 강화 역점을 두고요, 새 정부 정책과 더불어 보육, 일생활 균형 등 가족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양육 부모를 위해서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모 교육과 출산, 육아 관련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요, 막달 임산부 가사 지원 서비스 등 또 일생활 균형을 할 수 있도록 맞벌이를 위해서요, 24시간이라든지 시간제 돌봄센터를 운영하고요, 가정에 직접 파견해가지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펼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 키움 정책 홍보를 위해서요, 가족이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놀이, 관광 등의 이런 행사를 공유할 때 저희가 다양한 쿠폰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다가오는 5월 20일에는 저희들이 아빠의 육아 상식을 겨루는 도전 아빠 육아 골든벨 행사가 저희가 예비되어 있어요. 또 하반기에는 육아 양육 체험 수기라든가 또 생애주기 유튜브 영상 공모 등 다양한 가족 참여 행사를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광주 아이 키움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회원을 가입하시고 좋은 소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주에 사시는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은 이 광주 아이 키움 플랫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